희빈장씨 우리나라 역사 1. 소개. 장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았다. 전에 역관 장현은 국중의 거부로서 복창군 이정과 복성군 이남의 신복이 되었다가 경신년의 옥사에 형을 받고 멀리 유배되었는데 장씨는 곧 장현의 종질녀이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의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686년 12월 10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희빈장씨, 본명은 장옥정. 몇몇 사람들은 장희빈을 본명으로 잘못 알고 있다. 희빈은 후궁의 지위 중에 하나. 내명부 정일품 후궁빈으로서 받은 작호가 희빈인 것이다. 게다가 하필 그녀의 오빠의 이름이 또 장희재라서 희자 돌림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쉽다. 숙종의 후궁이었으며 한때는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리고 경종의 생모. 조선 역사상 궁녀 출신으로 정실 왕비까지 올라간 유일한 여성이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그녀의 미모가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후대에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사극에서는 장희빈 역할을 맡는 배우는 무조건 당대를 대표하는 미인을 캐스팅한다. 역사적 인물을 재해석한다고 해도 미인이 아니었다는 설정이나 미인이 아닌 배우를 캐스팅하는 경우가 없다. 아들인 경종이 그녀를 추존했기에 그녀의 정식 칭호는 옥산부 대빈이다. 그녀를 기리는 사당도 대빈궁이다. 그렇지만 그녀의 묘소 대빈묘는 왕을 낳은 다른 후궁들과 다르게 원이 아니라 묘다. 또한 현재 대빈묘는 왕을 낳은 후궁치고는 매우 초라하다. 이는 경종이 즉위기간이 짧아 추승할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조의 경우에는 오래 즉위해서 자신의 생모를 추승했다. 그녀에 관해 널리 알려진 일화로는 임금의 승은을 받은 궁녀였던 숙빈 최씨를 잔혹하게 매질했다거나 사약을 거부하며 저항하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 심지어 사약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아들 경종의 성기를 잡아당겨 성불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나 모두 정확한 근거가 없다. 2. 생애. 친정 배경. 역관 장영의 막내딸. 그녀의 아버지 장영은 사역원 정구품 봉사로 재직하였지만 일찍 은퇴하였다가 그녀가 막 11세가 된 1669년 1월 12일에 사망했다. 이후 당숙 장현의 슬하에서 자랐다. 형제는 이복 오빠인 장희식과 동복 오빠인 장희재가 있었고 9살 이상 위인 동복 언니가 한 명 있었다. 할아버지 장은희는 통문관지의 행적이 기록된 뛰어난 역관으로서 생전 최고 관직이 정삼품 첨지중 추부사무관직에 이르렀고 전쟁 중에 무관으로 참전한 바 있으며 시제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외할머니 변씨는 조선 최고의 갑부 역관으로 유명했던 변승업의 당고모로 소설 허생전에도 모델로 등장한 변부자 가문의 딸이었다. 이후 집안에서 20여 명의 역관이 나왔고 그중 역과에 장원을 한 사람도 7명이나 나왔다. 사무역에 종사하며 큰 돈을 번 사람도 여럿이었다. 장희빈의 외삼촌 윤정석도 시전의 거부였고 당숙인 장현은 효종 8년에 이미 정의품 자원대부를 제수받은 거물 역관으로 무역에도 종사해 국중 거부라 불릴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으며 종일품 숭록대부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거기에 장현 형제의 자식들은 대부분 무관 및 역관 혹은 의관으로 고위직에 있었다. 장씨의 일족이 조선에서 손꼽히는 대부호였으며 사회적 위치 또한 결코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가 명문의 여식은 아니었더라도 잘나가는 외교관 마이너스 재벌가 가문 따님은 되었단 소리. 이는 숙종실록 13년 6월 16일 세 번째 기사에 적혀있는 기록으로 노론 측의 사관이 그랬다 카더라라고 적어놓은 것에서 기인하고 후일 소론에 의해 수정된 숙종실록 보궐정호 같은 날짜 기사에 그거 허황된 소리임이라고 정정했던 기사더. 숙종실록 보궐정호 기사 외삼촌이 시전의 상인이고 장옥정이 사가로 내쳐졌을 때 옥정의 집 바로 옆에 외삼촌의 집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다시 말하지만 숙종실록 편찬 당시 실록청 총재관인 민진원이 인현왕후의 둘째 오빠다. 물론 그렇다고 실록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애시당초 실록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주관적인 사관의 평이며 이런 평가가 들어가긴 해도 역사적 사실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사관의 평정도는 이 보궐정호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잘못되었다고 정정될 수 있다. 거기에 이 보궐정호에 나오는 사신의 평가도 경종과 장희빈의 우호 세력인 소론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듯. 무엇보다 민진원이 무조건 자신의 누이에게 유리한 기록만 남길 수 있었다면 숙종이 인현왕후 폐위 당시 그녀를 비하했던 기록을 지워버렸어야 정상일 것이다. 실록에서 주의해야 봐야 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일단 실록에는 당시 국가적으로 욕을 먹던 인간이라도 소설을 지어내서 욕하진 않는다. 최소한 당대에도 말이 안 된다고 까여도 실제로 존재하던 풍문을 집어넣는다. 입궁. 장씨의 입궁 시기는 사실 설이 분분하다. 흔히 사극에서는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잃은 남인이 미인계로 장씨를 입궁시켰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경신왕국 당시 장씨의 나이가 이미 22세였기에 억측이다. 그러나 이 설은 장씨의 생년월일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최근에야 밝혀진 덕분에 무효화가 된 것뿐 이전까진 정설로 채택되어 이를 바탕으로 10세의 부친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남인과 결탁해 궁녀가 되었다. 노비 어미를 둔 탓에 종모법에 따라 본인의 신분 역시 노비였기에 남인과 결탁해 궁녀가 되었다 등 사학자와 작가의 추정과 창조가 더해져 역시 정설로서 널리 퍼져왔다. 그러나 숙종실록에 수록된 숙종의 전지에 따르면 머리를 따올릴 때부터 궁중에 들어와서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옥산부원군 신도비에도 역시 어린 나이에 간택되어 대궐에 들어가 성장한 뒤 비빈의 자리에 올라 원자를 길렀다. 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궁녀는 모두 천민 출신이라는 의식이 있으나 이는 영조 22년에 편찬된 속대전에 추가된 내용을 근거한 것으로 궁녀를 내비내수사 소속 공비자에서 차출하고 양녀 산홍공상에 따른 건드리지 말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경종 3년이다. 실제로 효종 때 장씨의 당숙으로 사여권 수장으로 있었던 장현 역시 딸을 궁녀로 만들었으며 현종 5년에는 대왕 대비전장렬 왕후 조씨의 개별적으로 차출한 양녀 궁녀 중 역관 최후의 딸이 일찍이 사주가 오간 상대가 있어 정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란 영의정 정태화의 주장 아래 방출된 전례가 있다. 즉 희빈의 신분이 궁녀였다는 이유로 희빈이 생계를 위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궁녀가 됐다거나 노비 신분이었기에 궁녀가 되었다는 가설은 시대적 오차와 조사 불충분 아래 발생한 억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희빈의 입궁은 효종 때 이미 딸을 궁녀로 만들었던 당숙 장현의 추천 혹은 권고 아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언급했던 역관 최후의 딸을 포함한 여러 양녀 궁인들과 함께 현종 5년 1664년에 입궁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장씨의 입궁에 관련된 설로 청계천 수표교 전설이 있다. 어린 숙종이 종묘영의전이라고도 하며 참배를 올리고 황궁하던 길에 수표교에서 스쳤던 미소녀에게 한눈에 반해 증조모인 장렬 왕후에게 간절히 부탁해 강제로 궁녀로 입궁시켜 곁에 두고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다. 출궁에서 재입궁까지.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경신년에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 김씨가 승하한 후 비로소 은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숙종의 승은을 입은 시기는 1680년으로 보인다. 그러나 1681년 숙종 7년 5월 14일 숙종은 인현왕후와 국혼을 올렸고 남인의 영수 허적의 서자 허견이 꾸민 영모가 적발되면서 경신왕국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 김씨가 장옥정을 궁 밖으로 쫓아냈다. 궁 밖으로 쫓겨나서는 숭성군의 부인 신씨가 돌봐줬다고 하는데 숭성군 부인 신씨는 자의대비의 조카가 되기 때문에 자의대비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장옥정의 정확한 재입궁 시기는 알기 어렵지만 실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1686년 7월 6일 당시 이직명이 상소를 올렸다. 궁인으로서 은총을 받고 있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역관 장현의 근족이라고 합니다. 중략 예로부터 국가의 화란이 다 여총으로 말미암고 여총의 화근은 대개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전하의 명성으로 어찌 알지 못할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신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장녀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의 조선왕조실록 숙종 17권 첫 번째 기사. 이 시기에 이미 장씨가 재입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2궁은 라이벌인 인현왕후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죽고 난 뒤에 인현왕후가 궁궐로 다시 불러들였다고 기록에 남아있다. 보통 제2궁하기까지 기간에 옥정이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묘사하는 매체가 많다. 하지만 옥정이 궁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당백부인 장현이 유배에서 풀려나와 예전처럼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한량으로 놀기만 했다고 알려진 오빠 장희재는 이미 묵과에 급제하여 종육품 포도부장을 맡고 있었다. 또 외삼촌 윤정석은 면포를 팔던 시전 상인이었다. 장 씨는 이 시기 출궁 궁녀의 법도에 따라 사가에 머무르기만 했겠지만 이런 정황상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유복하게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이 기간에 장 씨가 승성군 부인 신씨, 그 아들인 동평군, 조사석 등 남인과 접촉하면서 정치색을 띠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로 장 씨를 입체적으로 다룬 일부 매체에서는 출궁 이전에는 숙종만을 바라보던 순정여로 그리고 이러한 추측을 반영하여 재입궁 이후에는 정치색을 띠며 음모를 벌이는 타락한 모습을 묘사하기도 한다. 후궁에서 왕으로 지금은 천재가 거듭 이르러서 백성의 생명이 거의 죽게 된 때이므로 바로 성상께서 지성으로 백성을 구제하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건대 궁중 안에 요즈음 집을 짓는 일이 있어 목재를 실어오고 목수를 불러들이는데 반드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하도록 하여 외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중략 청컨대 지금부터는 궁중 안에서 집을 짓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일체 중지시키도록 하소서. 의조선왕조실록 숙종 17권 네 번째 기사 1686년 9월 5일의 기록이다. 요약하자면 천재지변으로 나라가 난리인데 궁궐에서 몰래 공사를 하다니 당장 중지하라는 소리다. 이 시기에 숙종은 장씨를 위해 집을 짓고 있었는데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을 서인들의 견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때 나라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있었다. 7월부터 9월 초의 기록만 보면 호남 일대에 바람과 폭우가 내리고 폭풍우가 불어서 피해를 입고 찬비가 내리는데 길에서 찬비를 맞고 죽은 사람이 나오고 경상도 각 고을에 큰 비와 우박이 내려서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다.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아가고 심지어 눈까지 내려서 가을 추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름에 장마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눈까지 내리는 건 기상이변이 맞다. 현종 때의 경신대기근 이후로 조선의 기후 상황은 좋지 못했다. 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숙종은 8월 달에 비만기를 내려 자신의 모자란 탓이라면서 반성까지 한다. 그러나 이어 1686년 9월 9일 제주도의 말이 2890마리가 얼어 죽는 일까지 생겼다. 그런 와중에 궁궐에서 공사 중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가만히 듣건대 효종께서 궁인 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 옹주를 낳기에 이르렀으나 임어하는 날에 끝내 봉작을 내리는 한 명을 아끼셨으므로 성덕의 일이 지금까지 칭송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성조에게서 본받지 않으시고 이러한 오늘의 거조가 있으십니까? 또한 신이 삼가 깊이 우려하는 것은 장씨의 일은 전하께서 그 미색 때문이며 전하가 장씨를 봉한 것은 그를 총애하기 때문이니 오늘날 신민들의 근심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조선왕조실록 숙종 17권 두 번째 기사. 그리고 1686년 12월 10일 장씨는 내명부 종사품 수건에 책봉된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장씨가 아들이나 딸을 낳지도 않았고 단지 숙종의 총애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상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효종의 서녀인 숭령옹주의 어머니 안빈 이 씨는 효종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후궁으로 책봉을 받지 못했다. 안빈 이 씨는 효종의 아들인 현종 때 수기로 책봉되고 숙종 때 정일품 빈으로 책봉되었다. 옹주를 낳은 후궁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임신도 아직 안 한 장옥정을 수건으로 책봉하는 일은 아무 명분이 없었다. 삼사와 김창엽 등이 나서서 장희빈과 자신을 공격하자 숙종은 내가 미색을 좋아하고 총애함 때문이라는 건 억측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장옥정의 수건 책봉은 숙종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 1688년 10월 28일 장씨는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속하는 30살에 고대하던 왕자를 낳았다. 드디어 숙종의 첫 아들이자 뒤를 이어 임금이 되는 경종을 낳은 것이다.
여기서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른바 옥교 사건이다. 신이 듣건대 장소에 모친이 팔인이 매는 옥교를 타고 걸중에 왕래한다. 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이의 어미는 한천인일 뿐인데 어찌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에 드나들기를 이와 같이 무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 선조초년의 유모가 옥교를 타고 입궐하니 선조께서 매우 준엄하게 꾸짖으시며 즉시 명하여 내쳐 물리치고는 걸어서 돌아가게 하였으니 화란의 조짐을 막는 뜻이 이 또한 지극했던 것입니다. 의조선왕조실록 숙종 19권 두 번째 기사. 요약하자면 장옥정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해주기 위해서 궁궐로 들어올 때 8명이 끄는 옥교 가마를 타고 왔다. 이에 사원부 관리가 가마를 압수하고 가마를 끌고 들어온 종을 처벌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장옥정의 어머니가 경찰을 타는 것도 분수에 넘치는데 중형세단을 탄 셈.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런 가마를 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옥교는 덮개가 있는 가마를 말하는데 상품 이상 관리의 어머니나 부인이 타라고 법전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런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궁인뿐만 아니라 무당 또한 가마를 타고 입궁했으니 이 일은 명백히 장씨에 대한 서인의 반감이 드러난 일이었다. 이에 숙종은 후궁이 해산할 때 가족이 들어와서 살펴보도록 하는 건 옛날부터 있어온 전례이고 천인인 궁녀들도 가마를 타고 다니는 데다가 왕이 허락의 의미로 출입회를 주었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면서 노발대발하면서 관리를 파직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어 홍문관 사간원까지 나서서 줄줄이 상소하고 난리가 나지만 결국 숙종이 뜻을 꺾고 신하들의 말을 순순히 들어줬다. 이미 죽은 사원부 관리들의 장례까지 후하게 치러주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에서는 압축되어 장옥정의 어머니가 가마를 타고 입궁하다가 가마를 빼앗기고 부서지면서 불에 타고 모욕을 당하는 것 정도로만 나온다. 실록을 보면 시작과 끝 사이에 길고 긴 과정이 있었지만 드라마화를 시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듯. 이 옥교 사건에서 숙종이 엄청난 설전을 벌여놓고 끝에 가서는 순순히 물러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숙종에게는 이 사건이 종료된 다음부터가 진짜였다. 말 그대로 폭풍전이야. 숙종 15년 1689년 1월 10일 숙종은 신하들 앞에서 왕자의 명호를 정하려고 한다고 밝힌다. 원자 정호 사건이다. 이 말은 곧 숙종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다. 당시의 인현왕후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여서 앞으로 임신할 가능성도 높았다. 비슷한 일을 찾아보자면 서자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된 다음에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가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은 것을 떠올려보자. 실제로 신하들도 이 일을 언급한다. 왕자가 지금 강보에 계시는데 갑자기 명호를 정한다면 어찌 너무나 크게 서두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선묘조의 의인왕후께서 저사가 없으시어 광해가 어질다고 하여서 아들을 삼았으나 명호에 이르러서는 임진년에 비로소 정하였습니다. 의조선왕조실록 숙종 20권 첫 번째 기사. 오죽하면 남인조차 숙종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면서 신중히 하라고 충고한다. 당시의 숙종도 30대의 인현왕후도 20대 초반이니 서두른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또한 왕자가 아직 말도 할 줄 모르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나이니까 기다렸다가 하자고까지 했지만 앞서 숱한 사례들을 보면 숙종은 대개는 이미 정해졌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1689년 1월 14일에 이런 숙종의 뜻에 알맞는 상소가 올라왔다. 유생 유위안이 올린 상소로 명나라의 정통제는 낳은 지 4일 만에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고 정덕제는 낳은 지 7개월 만에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는데 서두르는 일도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1689년 1월 15일에 숙종은 원자의 정호를 종묘와 사직에 고하고 원자의 생모인 장옥정을 희빈으로 삼았다. 다 끝났는데 서인의 정신적 지주 송시열은 송나라 철종의 고사를 들어 상소를 올렸다. 송나라 철종은 10살에도 번왕의 지위에 있다가 신종 철종의 아버지의 병이 들자 비로소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다는 것.